총선이 8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논의가 아직도 공전 중입니다. 민주당이 민의를 투표에 어떻게 충실히 반영할지 고민하기보다 당내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민주당 내에선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야권을 아우르는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군소야당의 제안에 동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진다면 통일된 비전이나 정책 제시 없이 네거티브에만 치중해 이미 혼탁한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4년 전보다 더 심하게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큽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눈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 먹겠다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몰라도 된다는 아나무인격입니다. 자기들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입니다.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에서의 선택이 선거 이후의 의회 구성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21대 총선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복잡함과 위성정당의 출현에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고 선거 이후엔 군소정당의 이합 집산으로 상당한 피로감까지 느꼈습니다. 결국 국민께 효능감을 준 총선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원을 주장합니다. 그 선출 방식이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고 정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의 의석을 한 석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기 진영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계산하는 선거제는 이미 그 의도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4년간 국민께 보인 모습이 떳떳하다면 더 이상 군소 야당의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총선에서 당당하게 승부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이번에도 무소속 상태인 윤미향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돼 단독 처리를 도왔습니다.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고 탈당한 의원을 유사시 활용하는 민주당의 방식이 의회 정신을 비웃는 아주 나쁜 선례로 자리 잡았다는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가 1호 민생법안으로 힘을 실은 법안이었지만 시장 왜곡과 과잉 공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재정 소요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인데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에 부담을 주겠다는 정략적 의도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 역시 민주당은 과도한 조항들이 완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원 법안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대상을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으로 대폭 확대시켜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는 점에서 여당과 정부의 반대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의 파행적 국회 운영이 본격화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합의와 토론을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기관차식 의회 폭거와
우리 당의 절박한 제2요구권 행사 건의가 반복되며 전국이 본격적으로 얼어붙기 시작한 것이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때부터입니다. 이후 국회는 민생에 대한 논의가 아닌 정쟁으로 가득 찼고 지금까지 1년 넘게 국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민주당이 다시 양곡관리법을 꺼내들고 그때 모습 그대로 폭주의 시동을 걸고 있으니 이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을 이어가겠다는 악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는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는 지난 강행 추진 때도 충분히 다뤄진 만큼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목적으로 폭주를 이어가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가 지난주 마무리됐습니다. 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진 가운데 압권은 단연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자동차, 가전뿐만 아니라 뷰티, 유통, 농업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전 영역에 AI가 스며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성큼 다가온 AI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이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특히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저전력 고성능 AI 반도체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 먹거리 기술은 CES를 통해 보았듯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세계 주요국들은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시대 국가안보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규제를 확실히 풀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가 기술 개발에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 투입도 파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르네상스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지원과 감세에 나서고 중국도 이에 질세라 반도체 굴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각기 가히 국가 대항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프라 건설이나 세제 지원이 주요 국가들에 뒤처져서는 절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정당국도 기업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는 비상한 각오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도 산업에 쌀 반도체를 키우기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AI 시대를 충분히 향유하며 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 국가기관 전략망 확충특별법,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미래 반도체 강국을 위한 선제적 투자와 인프라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치개혁 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동안 받았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국민의힘은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불체포 특권을 앞세워 불구속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다 채우고도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전혀 세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입니다. 또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리를 따질 것 없이
국민 앞에 약속하고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면 그만입니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국민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그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개헌과 함께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없애는 내용으로 개헌하자고 주장합니다. 나부터 내려놓고 정치 개혁을 하자고 했더니 너부터 내려놓으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권도 없애고 경찰의 수사권도 없애고 감사원의 감사권도 없애고 이제 대통령의 제2요구권까지 없애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말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바꿉니다. 국민의힘은 나부터 내려놓겠다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너부터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정치개혁은 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민생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대출금 이자를 최대 150만 원 감면토록 했습니다. 또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 삭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1110 부동산 대책 등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경기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총선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쌀을 포함한 17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단독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제휴요구권이 행사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즌2이자 비용 추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쌀 단일 품목에만 가격 안정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재정 보존액이 2034년 최대 4조 1,700억 원에 이르고 다른 농산물까지 포함할 경우 재정 추계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은 고질적인 쌀 과잉 생산 구조 심화, 쌀값 하락 유발로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정책은 총선 포퓰리즘이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단독 처리한 포퓰리즘 법안은 민생정책이라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만 급급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